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이 녹화로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녹화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확진 이후에 상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중간중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편집을 하면은 좀 어려워서 중간중간 기침이 섞여 들어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 생활보다는 성적에 조금 더 치우친 전형이라고 한다면 성적과 수능, 그러니까 점수로 결과로 나오는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들로 판단하는 전형이라면 두 번째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이제 보통 7차 교육과정 때부터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하는 제도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가 학종이 없었을 때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점수로만 그렇게 가는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성적에만 이제 목을 매고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 점점 이제 성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낸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을 기록한 것을 이제 그걸 생기부라고 하죠. 생활기록부. 생기부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생기부라는 곳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 놓는데 학교 생활 성실히 하면은 그 기록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기록이 좋은 친구들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그러니까 특히나 수업 시간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굉장히 의미는 좋았어요. 뜻은 굉장히 좋았지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제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그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이제 너무 투머치해진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올인을 하고 이쪽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제 정확히는 3년이 아니고 2년 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는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학기를 적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년간 누적된 학교 생활을 토대로 적혀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생기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글자 그대로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내신 성적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되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부를 꾸민다라는 건 곧 전공 적합성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대학교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전공, 특정한 것에 전문가를 뽑는 양성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라는 학생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수학과를 선택을 했고 B라는 학생은 뭐 꾸준하게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꾸준하게 수학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고 수학 점수도 높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했을 경우 전공 적합성으로 봤을 때는 후자인 B라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과에서는 우리 학과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를 보통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성을 보지 않아요. 성적은 인성으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인성이 안 좋아도 공부는 잘할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공부 잘하고 알겠어. 전공 접학한 거 알겠어. 근데 인성도 좀 갖춰져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럼 인성을 어디서 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종이로 써져 있는 글자로 써져 있는 그 텍스트 안에서도 인성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잠재력 중요하겠죠. 거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우리 학과에 와서 우리 전공을 하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적이라는 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 이걸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맛대로 고르겠다. 마치 그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이런 애들만 가져가겠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혹은 이제 깜깜이 전형,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단연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정보는 거의 다 요즘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학종이 왜 중요하냐? 전체 인원에서 24%면 이제 4명 중에 1명이 학종으로 간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왜 중요하냐면 밑에 이게 빨간색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 서울 및 수도권 중상위 대학.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대학들에서 특히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람을 빼서 수능 쪽으로 옮기고 있긴 한데요. 서울권, 특히나 서울권은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을 넘기거나 안 하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난 학종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 일단은 이것도 좀 감안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라고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에 일괄합산은 그냥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으로 1차로 이제 해서 한 번에 교과 성적 40%, 뭐 서류 60%, 서류라는 거는 교과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서류 100, 그냥 생기부 전체적으로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보다는 이 밑에 있는 단계별 전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을 봐야겠죠. 근데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서류 100% 해서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렇게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그의 3배인 30명을 1차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3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단계에 면접을 봅니다. 1단계 성적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걸 그대로 70% 반영한 상태에서 면접을 30% 정도로 둬서 면접을 굉장히 잘 보면 앞에 1단계의 약간의 차이는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능력이 탁월한 친구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는 자세하게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생기부란 말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생기부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아마 모르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이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생기부를 이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죠. 혹은 뭐 학교에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요청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출결이 있죠. 이제 하나씩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출결은 이제 예전에는 뭐 개근상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개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근이나 아니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민정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학교를 안 온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특히 요즘에 아침 시간에 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3분의 1 이상 늦으면은 아예 이제 무단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각이나 이제 미인정만 안 하면 출결은 괜찮다. 그래서 옛날처럼 아픈 애들 막 억지로 학교 가라고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쉬면서 진료 확인서만 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수상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에는 이 수상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교외,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대회들,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경시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싹 들어갔죠.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대입에서 외부 실적은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이 수상이라는 거는 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상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상은 이제 밑에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학교 안에서 하는 대회에 받는 상을 수상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격증 탭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진로 희망이라는 건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기마다 매년 학기마다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적는 거죠. 이제 직업들을 적는 건데 조금 뭐 자세하게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서는 이제 책을 읽은 것을 기록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독서를 한 내용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서 기록이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책 제목과 지은이만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체인데 창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을 창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봉진이라고 제가 이제 줄여서 써놨는데 자율 활동이고요. 그리고 동은 동아리, 봉사는 봉사활동, 진로는 진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은 당연히 이제 기재가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이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고 불리는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교과 학습 발달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동 특성은 담임 선생님들이 1년마다 이제 써주시는 것을 행동 특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중요도로 나름대로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가로 1번, 반가로 1번 빨간색으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1번을 포기하고 2번을 한다?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선행되고 플러스 알파로 2번을 하자지 2번도 중요하니까 2번 하려고 뭐 1번을 포기한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기본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큰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냐면 전설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설, 뭐 예를 들어서 6등급짜리 학생이 고려대를 합격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얘기냐? 아닙니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그 학생은 일반계고가 아니고 특목고고, 그리고 그 학생의 생기부 분량이 100장 정도 된다는 건 빼먹고 그냥 6등급이 고려대를 붙다니까 우와, 공부를 못해도 학교 생활 잘하면 가는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줄어들었고요. 일단 그래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성적입니다. 성적.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한 2등급 대 학생이 갈 수 있는 뭐 전공이나 학과라고 기준을 쳐보면 2등급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과를 학종으로 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뭐 한 4등급, 5등급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등급 구간마다 다르긴 한데 뭐 중간 정도의 등급이다. 뭐 예를 들어서 3, 4, 5, 4이다. 그러면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2등급이 갈 수 있는 학교를 3등급 정도의 학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1.5등급 정도의 학교인데 학종으로 가면 한 2등급 정도의 학생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바로 학교 생활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기반이 안 되는데 학종으로 되게 높은 데를 쓴다? 이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학종을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종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적으로 일단은 가는데 성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활동으로 학교 활동으로 메꾸는 게
한 1등급에서 0.5등급 정도를 메꾸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되고요. 성적이 낮으면 좋은 학교를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 비하면 성적은 조금 더 낮아도 괜찮지만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성적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생기부의 요소가 바로 교과 학습 발달,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특인데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요. 그 전에도 중요했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성적이 50이라면 세특은 제가 봤을 땐 최소한 35, 40은 됩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천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게 아니고 이제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굉장히 단점이 나타났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입시 비리 같은 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스펙 쌓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도 힘들고 쓰는 교사도 힘들고 활동하는 학생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이게 전형이 되는 건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사교육만 불려주니까. 그래서 내용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 각 항목마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1000자, 뭐 1500자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점점 줄여서 창체 쪽에선 거의 500바이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500kb죠, 그죠? 그래서 한 뭐 200자. 그러면 끼케야 한 3줄, 4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분량이 안 줄어든 게 세특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특이 무서운 게 교과마다 따로 있고요. 학기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특을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생기부 내용이 세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성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적이 좋으려면 학교 생활 중에서 교과 활동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교과와 관련된. 근데 교과 활동을 잘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세부 특기 능력 사항이 잘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죠. 왜? 교과 시간을 잘하는데 그걸 누가 안 써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이제 대입에서 특히나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요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한번 알아볼게요. 수상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뭐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상을 많이 타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기본만 해도 괜찮은 학교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 수상을 그 이제 대학에서 점수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지만 정성평가니까 공개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상 한 개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최소한 학기에 하나는 받아야 되고 그 학기에 받는 상이 되도록이면 높은 상,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벌면서 높은 등수의 상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보통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학기마다 하나씩은 따야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해서 5학기에 하나씩은 꼭 따야 되고 최소한 그리고 그 상도 되도록이면 전교생 대상으로 되도록이면 높은 등수, 그러니까 장려상보다는 최우수상, 대우수상보다는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뭐 다따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수상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게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많이 하는데 그럼 또 이제 시간이 없으면 또 이 수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본론 위에 있는 성적이나 세특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하되 학기당 하나 정도는 꼭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창체인데요. 이 창체가 특히나 그러니까 이 창체 중에서 제가 2개만 썼거든요. 왜 2개만 썼냐면 봉사랑 진로 활동 같은 여기 아래에 있는 봉사랑 진로 활동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율활동과 이제 동아리 활동만 2개 남겨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위에는 이제 교과에 그 특화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 정확히 말하면 수업 시간. 근데 이 창체의 자율과 동아리는요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교과 시간 말고 동아리 활동도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보통 자율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정기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창체 시간들,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창체 자율활동에 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어떤 경우가 중요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리더십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뛰어난 친구들을 우리는 원해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전형이 있는데 그런 전형의 경우에는 이 창체 자율과 동아리가 꽤나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십을 보기에 가장 좋은 항목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물론 세특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창체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진짜 이제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행동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중요하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건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그 학생을 제일 오래 보고 많이 보는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써주고 꽉꽉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담임을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꽉꽉 채우거든요. 의무적으로. 근데 뭐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꽉꽉 채우고 양적으로 채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질적에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학교 생활도 진짜 열심히 안 하고 소위 얘기하면 말도 진짜 지질이 안 듣고 그리고 맨날 반항적으로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은 양적으로는 똑같이 써줘요. 꽉꽉 채워서. 대신 이제 소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그분들은 맨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친구들은요 며칠 동안 써줘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활동을 한 게 많고 잘한 게 많으면 골라야 돼요. 그럼 고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내용을 축약을 하죠. 어떻게든 그 안에 다 넣어주려고 막 진짜 오만 막 고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막 진짜 장문을 진짜 흐드러지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진짜 진심이구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거 진짜 찐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 특성도 양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질적으로는 꽤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 진로, 희망, 독서, 출결, 창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진로, 희망은 아까 전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2번으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적합성 있잖아요.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그 과에 얼마나 적합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다른 것들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학년 때 이거 하고 싶고 2학년 때 이거 하고 싶고 심지어 1학기 때 이거 2학기 때 이거 계속 바뀌는 친구보다는 꾸준하게 한 길만 파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중학교 때 확정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일관된 활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것들로 뭐 동아리라든지 뭐 혜택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반드시 꼭 다 맞춰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맞춰주면 좋죠. 그 다음은 이제 독서인데요. 독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통 면접 전형을 볼 때 많이 보거든요.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해서 내는데 이제 면접 질문을 보통 그 낸 서류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소서는 아마 우리 애들이 갈 때는 아마 안 보게 될 건데 왜냐면 요즘 없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생기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전공과 관련된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독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괜히 그냥 책 많이 읽은 티를 내고 싶어서 자세하게 안 읽었거나 대충 읽은 것도 읽은 것처럼 해서 냅니다. 그러면 그 면접 질문에 만약에 그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헛소리를 한다든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뭐 100권을 읽고 200권을 읽는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읽은 거 그리고 기억이 제대로 나는 것만 적는 걸 되도록이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창체, 봉사와 진로는 이제 그냥 기본만 하시면 돼요. 봉사도 기본, 뭐 진로 활동도 기본적인 거. 근데 요즘 또 못하고 있으니까 거의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기부의 주 요소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어떤 것들을 주로 챙겨야 되는지 보호자분들도 아이들에게 꼭 강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